오늘은 두 분의 전문가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의대 미생물학교실 교수 나와주셨고요. 박민선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오늘 이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3차 전세기 타고 오신 우리 교민 여러분들 얘기를 좀 먼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170명이었죠. 예, 170명이었는데 지금 이천 국방어학원에 들어간 인원이 140여 명이네요. 줄어든 이유가 뭐라고 좀 알려지고 있습니까, 선생님? 네. 네. 그 중국인들의 교민들 가족들이 입국을 하기 위한 서류나 이런 것들이 미비된 것도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예. 그 부분에 있어서 또 거기에서의 그 거동 이런 것들이 자유롭지 예. 않은 그런 게 있어서 예. 그날 여기에서 연락이 돼서 입국을 하는데 좀 예.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어서 많이 줄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서류 미비로 탑승을 하지 못한 것 같고 뭐 여러 또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뭐 차후에 또 보도에 따라서 저희가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명에서 이제 검역 과정에서 5명의 증상이 발견이 됐는데요. 근데 1명은 우한 현지에서 의심이 됐고 4명은 착륙 후에 검역 과정에서 파악이 됐다. 그렇다면 이거 그냥 단순하게 혹시 비행기 내부에서 옮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건 또 아니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이 지난번 1, 2차 때도 마찬가지였었는데요. 예. 실제 그 우한 교민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비행기는 어떻게든 타야 되겠는데 열이 나는 환자가 있을 경우 예. 실제로 다량의 그 해열제를 복용하고 타게 되면은 일단 검역을 중국 검역 또 한국 검역에서 다 열만 체크하거든요. 예, 예. 일단 탄 다음에는 시간이 지나서 증상이 나타나고 실제 김포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예. 5명의 유증상자가 됐다는 것은 이 2시간 만에 그렇게 잠복기가 지나서 발정이 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예. 그렇게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뭐 우리 정부가 당연히 철저히 검역을 하겠지만 사실 그 1, 2차 때도 교민 두 분께서 격리시설에서 이제 확진을 받고 병원으로 이송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모를 무증상 또는 잠복기 감염자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좀 격리시설 내에서 더 필요하다. 좀 이런 부분들이 보완돼야 된다라는 좀 방역 조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짚어주실 게 있으신가요? 기본적으로 격리시설에 들어가기 전에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부분은 우선 1차 검사를 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필요하겠고요. 예. 두 번째로는 그 시설 내에서 기본적으로 손 씻기나 마스크 착용, 이 공공의 장소에 같이 갈 때는 그런 거 기본적으로 지키는 거 이외에 사실은 비행기도 마찬가지고 지금 격리시설 내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비행기 탔을 때 이코노미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처럼 네. 앉아서 오랜 시간 있거나 이렇게 되면 혈액순환이 느려지면서 바이러스에 대한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좀 약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속에서도 이제 신체 활동을 좀 적절히 한다던가 다른 방역 수단보다는 예. 그런 것들을 조금 잘 지키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예, 백순영 교수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이게 뭐 저희가 이 세 번째로 전세기를 통해서 우리 네. 교민들을 현지로 모셔왔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뭐 여러 가지 우려들 그 특히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이천이 그렇습니다. 경기도 이천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뭐 우려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완벽하게 격리된 상태에서 생활을 하신다고 보면 될까요? 그 안에 격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혹시 전달해 주실 수 있다면요? 예, 지금 공항에 내려서부터 격리시설까지 또 격리시설 내에 또 주변의 방역이라든지 소독 이런 것들은 완전히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또 지금 오늘부터 이름이 바뀌어서 코로나19라고 네. 오늘부터 이렇게 얘기하기로 했는데 이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는 공기 감염은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예. 뭐 적어도 수십 미터를 날아가서 감염을 시킨다든가 하는 일은 없기 때문에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은 뭐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신종 코로나의 공식 명칭이 코비드19로 결정이 됐고 한글로는 이제 코로나19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명칭에 좀 담긴 의미는 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영문자를 그대로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CO가 들어가고요. 바이러스의 VI, 그다음에 질환을 의미하는 disease 이렇게 해서 코비드라고 지어졌고요. 그리고 2019년에 지금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19가 같이 들어가서 예. 그렇게 네이밍이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거를 이제 우리는 그냥 코로나19라고 부르는 것이고 공식 명칭은 국제적으로 이제 코비드19가 네. 되었다. 명칭에 담긴 의미를 좀 말씀을 해주셨고 국내에서는 퇴원 환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방금 전에 보내드린 바로는 3번, 8번,
17번이 격리 해제가 될 예정이고 네. 7명째 완치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백신이라는 게 사실은 뭐 지금 구체적인 치료법이라든지 뭐 저희가 기존에 보도해드린 대로 에이즈 치료약을 투여한다든지 뭐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치료법이나 어떤 백신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백신 개발은 왜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그 부분을 좀 짚어주신다면요. 오늘 아까 질병관리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BSL-3라는 생물 등급으로 3등급이라는 게 굉장히 엄격한 등급입니다. 예. 그 시설을 갖추고 있는 기관에만 분양을 해준다고 그러는 것이었고요. 예. 그 분양을 받아서 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백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 그 만드는 것 자체는 그다지 오래 걸리지 않는데요. 네. 뭐 빨리 만들면 한 달 만에도 다 만들 수 있는 것이 이 백신입니다. 예. 하지만 백신이라는 개념은 일단 맞았을 때 안전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아무도 부작용이 아무도까지는 않겠지만 예. 뭐 하여튼 어느 정도 부작용이 있느냐 예. 혹은 효과가 얼마나 나느냐 이런 것들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일단 동물 실험을 거치는데 이게 한 3, 4개월 걸리고요. 예, 예. 그리고 임상 실험에 들어가서도 거의 1년 가까이 걸립니다, 실제로. 그래서 예. WHO에서도 발표한 것이 18개월 이내에 만들 수 있다는 게 뭐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1년 예. 6개월 이내에 만든다고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러고도 또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은 예. 이 바이러스의 백신이라는 것은 경제성이 있어야 되는데 예. 우리가 메르스 때도 보았고 예.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때 보았듯이 백신이 개발되어 있지 않거든요. 예. 그거는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때 8,300명 감염시키고 2002년에요. 예. 그러고는 감염증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네. 예. 메르스인 경우는 우리나라에 186명 환자가 있었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도 나타나고 있지만 예. 토탈 2,500건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한번 지나가고 나면은 그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 별로 필요가 없어질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1년 반이나 걸리면서 막대한 투자를 해서 만든다 하더라도 경제성이 없을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예. 실제로 다 만들어져도 상용화되기까지는 굉장히 난관이 많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예, 그 치료 얘기랑 퇴원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이 사례를 좀 볼까요? 자가 면역 치유라는 얘기가 당국에서 뭐 발표하기도 했고 일단 뭐 어렵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이건 뭐 제가 이제 그 의학에 좀 문외한이니까 자기 스스로의 면역을 이용해서 치료한다 뭐 그 뜻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감기도 마찬가지고요. 주변 네. 사람들이 다 감기에 걸려도 나는 그 집단에서 같이 생활하는데도 별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있고요. 예. 특히 바이러스가 아니라 박테리아 같이 좀 더 강한 것들도 예. 예를 들면 설사를 하는 그런 그 음식 감염이요. 그럴 때 다른 사람 다 걸렸는데 나는 아닌 사람들이 있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자신의 면역력으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퇴치하느냐 이런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바이러스가 더 세냐, 내가 더 세냐 하는 예. 것들이 관여를 하는데 예. 그러면은 나는 그럼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 자가 면역이 잘 발동하게 하려면 예. 그러면은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예. 건강에 문제가 없는 65세 이하의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보통 때는 사실은 먹는거나 움직이는 거 가지고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요. 예, 예. 운동 하루 안 한다고 큰 영향 없고요. 예. 식사 함께 안 한다고 그냥 보통 일 할 수 없지 않잖아요. 예, 예. 반면에 어떤 과로가 심해서 확 퍼진 날 그런 날은 모든 방어벽이 뚫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젊으신 분들이 주의하실 거는 예. 과로를 피하고 지나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 이런 예. 상황을 좀 조심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예. 연세 드신 65세 이상의 경우에는 예, 예. 감정적인 것보다는 식사가 제대로 안 되면 움직이지 못하고 그다음에 감정도 우울해지는 경과를 갑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은 식사를 주식을 곡물을 위주로 한 주식을 약간 포만감 있게 하는 것이 예. 온몸의 면역력이 제대로 작용할 수 있고 자가 면역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 자가 면역 치유라는 게 교수님, 그게 특별히 어떤 뭐 치유법이라든지 치료법 이런 게 딱히 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지금 11번 환자 같은 경우 예. 열흘 만에 거의 치료도 없이 나았다는 얘기는 그냥 자연 치유가 된다는 자연 치료 말씀이세요? 우리 보통 감기 걸리고 나서 항체가 생기면 독감 걸리고 나서 예, 예. 항체가 생기면은 그 독감은 다시 안 걸리거든요. 네. 예, 예. 지금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 아, 신종 예. 코로나는 또 변이가 생겨서 재감염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예, 예. 일반적으로는 바이러스성 이 질환이라는 것은 치료를 한다는 의미보다는 예.
유지를 시켜주면 어떻게든지 건강을 유지시켜주면은 예. 시간이 지나면 내 몸에 항체가 어. 생겨서 그걸 자기가 만든 면역이죠. 그렇게 예. 해서 치료가 조금 된다고. 더 설명을 드리자면 네. 예, 예. 백신 같은 경우에는 예방을 위한 거죠. 들어오면 바로 막는 거예요. 예, 예. 반면에 치료제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예. 인체에서 원래 그런 거를 잘 만들고 있다면 예. 그런 치료제가 따로 필요한 상황이 아니겠죠. 예. 바이러스가 굉장히 커지고 증상을 심하게 나타나는 상황이라서 예. 자기의 면역력이 제대로 발동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상황에서 저희가 치료제를 넣는 거죠. 예. 일반적으로 자기 몸에서 감기가 잘 낫듯이 예. 그런 거와 비슷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주제를 넘겨야 되는데 두 분이 이렇게 말씀해 주니까 궁금한 게 하나 떠올라서 그러면 자가면역 치유가 된다는 거는 내 몸에 있는 면역력을 통해서 이 바이러스를 이겨냈다 혹은 뭐 자연스럽게 치유가 됐다는 말씀을 두 분에서 해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러려면 아주 증상이 중한 경우 중증 환자의 경우는 그렇게 이겨내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자가면역 치유가 가능한 대상자의 경우에는 경증 환자가 많을 것이다 이런 가능성이 뒤따르지 않을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보셨다시피 예. 이 중증으로 가게 되면은 폐렴이 되고 또 여러 가지 2차 감염도 많이 일어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기저질환이 있다든가 예. 혹은 뭐 고령이라든가 면역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스트레스 상태라든가 예. 이랬을 땐 중증으로 가게 되면은 거기도 대증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산소 공급을 해준다든가 예. 뭐 최종적으로는 에크모라는 것까지 해서 전체 혈액을 다시 돌려주면서 산소를 공급해야만 자기의 호흡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예, 예. 그렇게 해서 결국은 자기가 면역력이 생겨서 바이러스를 밀어내야만 예. 살아나는 것이지 그렇지 못하면은 사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도 예, 예. 결국은 중증으로 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기저질환이 있거나 예. 뭐 당뇨병 같은 심장 질환이 있다든지 이런 혈관 질환들 이런 기저질환이 있는 고연령자에서 중증으로 많이 가고 젊은 사람들이나 어린아이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네. 예. 자연 치유 가능성도 좀 짚어주셔서 제가 희망을 담아서 질문을 드리면 뭐 시기상조라고 하긴 하지만 지금 오늘 추가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았고 3명이 추가로 퇴원을 한 이 상황에서 어느 정도 좀 상황이 진정이 됐다라고 봐도 되는지 희망을 담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신 것 같고요. 아까 정은경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 병원에서의 문제, 또 중국에서나 이제 해외 다른 쪽에서 들어오는 거에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있긴 하지만 처음과는 좀 다른 게 방어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킬 거가 확실해지고 그리고 외국 여행도 좀 자제를 시키는 등 다양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도 서서히 저희 시민의식에 따라서 예. 서서히 조금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해 봅니다. 예, 이게 사실 그 전망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이 언제쯤 그러니까 종식될 것이냐. 네. 종식이라는 표현을 저희가 메르스 때도 썼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거는 뭐 지금 당장 얘기하기엔 조금 많이 이른 감이 있고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만 진정세다, 뭐 추세나 추이를 이런 걸 보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전문가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아서 질문 드려봤고요. 저희가 일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일본 쪽이 좀 상황이 아주 많이 심각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서 저희가 어제도 이 얘기 짚어봤습니다만 하루 만에 65명이었나요? 그랬다가 지금 오늘은 39명이 또 추가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네. 지금 총 174명 정도입니다. 이거 지금 어떻게 전체적으로 좀 진단을 하세요? 선생님께서 보시기에는 일본의 이 지금 크루즈선 상황이 심각하다 이렇게 예, 보십니까? 이건 뭐 지금 아주 길게 얘기할 상황인데 짧게 간단히 말씀드릴 예, 예. 수밖에 없어서 이게 심각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최악의 상황으로 최악이다. 예, 치닫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뭐가 문제냐면은 예, 진단을 53명 했습니다. 예, 그런데 39명이 확진됐고요. 예, 그 중에 4명이 중증입니다. 예, 또 더구나 이 검역관도 예, 감염이 됐습니다. 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거의 400명 정도밖에 안 했는데 지금 예. 174명이 양성으로 나온 거거든요. 예. 그리고 중증 환자가 나왔다는 얘기는 그 배 안이 전체가 지금 오염되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예. 지금 격리라기보다는 4인실, 5인실도 많거든요. 예, 예. 그리고 선원들이 전부 서빙을 하고 있고요. 예. 이런 상황은 완전히 그 안이 바이러스의 인큐베이터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 예. 이거 일본 정부에서 아주 정치적인 의미로 예, 배에서 못 내리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이제는 아마 못할 겁니다. 그렇게. 예. 중증 환자들이 많고 또 문제는 그 만성병을 가진 80% 이상의 그 승객들이 3,700명인데 예. 거의 2,000명 이상이 70세들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 약도 아직 공급을 하고 있지 못해요. 소독을 하질 못해요. 예. 승객들이 있는 상태에서 밖에는 소독할 있을 수 있지 몰라도 예. 객실 안까지 소독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해결책이라고 그러면은 예. 일단 크루즈선 같은 걸 하나 빌려서 완전히 깨끗하게 살균을 한 다음에 네. 그쪽으로 격리시키는 방법이 맞지. 예. 지금 아무리 중증의 환자들이 생긴다고 그래도
육지로 시설 격리하기는 굉장히 돈도 많이 들고 어려운 상황일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예. 이거는 앞으로 하면 할수록 더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예. 일본이 우리보다 방역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요. 우리는 지금 5천 명, 1만 명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18일까지 일본 실정은 1,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답니다. 따라서 이 3,700명을 다 하지도 못해요, 진단을. 예, 예.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정도가 아니라 예. 우리나라 교민 지금 14명이 타고 있는데 예. 지금 뭐 음성이 나왔다고 그래갖고 그게 음성이 아니거든요. 예. 또 시간이 지나면 양성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예. 이 14명의 지금 선원 5명? 예. 그 승객이 9명이라는데 예. 물론 일본에 배 타고 놀러 갔으니까 뭐 그런 국민의식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예, 예. 어찌됐든 우리 교민인데 예, 예. 이 지금 아주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고 우하는 건 마찬가지 상황이거든요. 일본 방역 당국이 완전히 실패한 상황인데 예. 우리가 그분들은 모셔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예. 어저께 바로 모셔오지 않겠다. 예. 또 오늘 발표로는 그 사람들로부터는 요청한다 예. 하는 게 없었답니다. 네. 뭐 이런 걸 다 합치더라도 예, 예. 역시 지금은 완전히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백순영 교수께서 전체적으로 좀 짚어주셨고 박민성 교수께서도 일본이 그러니까 방역 강국이다 이런 표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왜 사태를 이렇게밖에 대처하지 못했을까라는 어떤 의문점 이런 거는 안 가져보셨어요? 네, 처음에 그렇게 이 심각도를 잘 몰랐을 것 같아요. 일본에서? 그렇게 알았다면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적어도 검사나 방역이나 이런 것들 좀 더 철저하게 하는 방향으로 갔겠죠. 예. 네, 저희보다 그런 면에서 조금 과거에 있던 거와 큰 차이가 없지 않을까 하는 이렇게 네. 안이한 그런 대응이었던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예. 아까 그 백 교수님께서 우리 국민이 이제 14명이 네. 포함되어 있고 차후에 이제 어떤 송환 계획이 어떨지 뭐 그건 정해진 게 지금 당장 없습니다만 그럼 이제 큰 틀에서 지금 그 상황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앞으로 이거보다 더 크게 번질 수도 있잖아요. 백 교수께서 제안하시는 해법이라는 게 있다면 어떻게 좀 이 문제를 좀 풀어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우리의 교민의 문제는 그렇고요. 예, 예. 제가 차치하더라도. 네, 차치하더라도 일본 당국에서 어찌됐든 예. 그 중증 환자들은 격리를 시켜줘야죠. 격리하기보다 그 증상과 예. 또는 진단에 상관없이 예. 치료도 받고 예. 또 육지에 내릴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정치적인 이유로 못 내리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통계도 뭐 지금 심지어 안 네, 통계도 안 잡혔다면서요? 잡히고 예. 심지어는 언론 보도 통제까지 되고 있답니다. 아. 그래서 일본 국민들은 별로 느낌이 없어요. 지금 심각성을 모르는 거군요.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저도 일본 방송을 가끔 봅니다만 예. 일본 방송에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예. 독감보다 약간 강한데 뭐 그렇게 무서워할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방송을 하기 때문에 예. 일본 국민들은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고요. 예. 또 제일 큰 문제점은 뭐였었냐면은 예. 1차 송환을 할 때 일본에서 예. 그 200명의 환자들 중에 자기 원하는 대로 하게 해줬어요. 병원으로 가든지 예. 집에 가든지 예. 혹은 호텔에 격리를 당하든지. 예. 근데 일부 집에 갔습니다. 예. 근데 그 중에 몇 명이 확진이 됐어요. 아. 그러고 나니까 이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이 예. 이분들이 자가 격리를 한 것이 아니라 뭐 회사 출근도 하고 마트도 가고 그렇겠죠. 식구들도 감염되고 그래서 이게 지금 언론에 알려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 거의 언론에도 알려지고 있지 않은 일본은 완전히 아주 좀 민주주의라고 하기 어려운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아까 짚어주신 새로운 선박에다가 소독 장치를 해서 거기로 옮겨서 이제 치료를 받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그거는 뭐 어떤 점이 문제가 있냐면 우리나라 교민들도 지금 창문도 없는 선실에서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2, 3일만 있어도 아마 패닉 상태 될 것 같은데 벌써 일주일 더 지났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찌됐든 육지에 있는 호텔이나 어떤 시설, 뭐 하다못해 컨테이너라도 완전히 살균을 해갖고서 예. 이송을 시켜줘야죠. 급한 사람이 뱃속에서 계속 지금 버틸 수가 없는 상황이고 예. 뭐 하다못해 친구들도 다 그대로 있다니까요. 예. 교환을 안 해주고 예. 여러 가지 일상 물품들도 다 부족하고 옷도 못 갈아입고 화장실 있긴 하지만 예. 완전히 그 안에가 오염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현실적으로는 해답은 없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후에 일본 정부가 어떠한 다른 대응을 보여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일본 정부가 백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정보가 많이 이제 통제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 안에 계신 분들도 이제 여타 일각 인터뷰를 보니까 많이 정보가 통제되어 있는 네.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좋지 않은 상황인데 일본 쪽 얘기를 저희가 해봤고요. 우리 정부가 여행 자제를 권고한 지역이 일본, 태국, 싱가포르, 베트남, 타이완 그리고
말레이시아입니다. 이거는 이제 WHO가 지역사회 감염 확인한 지역이라서 우리 정부도 사실상 이제 여행 자제를 권고한 상황인데, 근데 이게 강제성이 있는 조치는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교수님. 네, 이 여행이라는 거에 국한된 거일 것 같고요. 예. 그것도 그 일상적으로 하는 업무나 이런 거는 경제적인 거나 무슨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유로 아주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권유에 해당하고 저희가 가급적 할 수 있으면 여행 같은 경우에는 다른 때로 미룰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거에는 좀 맞출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우리 정부가 이제 오늘부터 특별 입국 절차 과정에서 그 모바일 자가 진단 앱 설치 여부를 확인한다라고 밝혔는데, 사실 이 모바일 자가 진단 앱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전문가 분들께서는 이게 정확성 면이 좀 아직 확실하지 않아서 지금 투입을 하는 게 사실 맞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들도 있었어서, 이게 과연 적절한 대처 방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이게 실제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느냐 하는 예.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이 네. 이름 그대로 이거 자가 진단 앱 아닙니까? 예. 자기가 무서워서 병원을 간다든지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지만 예. 자기가 좀 기침 좀 나고 뭐 미열 정도 있고 인후통 정도 있을 경우에 자발적으로 앱에다가 입력을 해야 되는데 예. 그냥 아니라고 하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실제로 실질적인 효과는 그다지 기대하기 어렵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요, 두 분과 함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백순영 가톨릭의대 미생물학실 교수, 박민선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오늘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